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마포 아카데미에서 외로움 다루기를 주제로 함께 강의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최기용 교수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외로움을 다루는 법, 특히 심리학적으로 그 외로운 감정이 이렇게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외로움이 오랫동안 외로움의 감정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전략을 하나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외로움이 삶 속에 가득 차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도요, 그런 분들이 종종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아니면은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내분을 혹은 남편분을 이렇게 떠나보낸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상실감, 그 마음이 가득해서 도대체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떨쳐 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마음들을 떨쳐 보내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25년을 아니면 30년을 이렇게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하고 그랬던 분이 그런 옆에 있는 배우자를 만약에 상실을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슬픈 감정을 떨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저한테 심리학자로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누구 씨의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요. 지금 그 마음 속에 슬픔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런데 그 슬픔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지 않고요. 대신에 누구 씨의 마음을 좀 확장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 마음을 요만한 마음인데 이만큼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슬픔은 그대로 놔두세요. 자, 그리고 그 마음 속에요, 이제 다른 감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허락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 이렇게 좋은 데 갔는데 이렇게 좋은 거예요. 노을이 지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었는데 갑자기 문득 그 남편이 생각나고 부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픈 감정은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대로 느끼는 거고요. 그치만 여기에 그 친구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 감정도 이렇게 넣어보고요. 저 노을 참 색깔이 아름답다. 그런 감동하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넣고요. 때로는 사람들이랑 깔깔깔깔 이렇게 거리고 웃고 재밌는 이런 감정이 들 때 그런 감정도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러지만 또 때로는 내가 뭐 좋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랑 즐기고 있나 이런 죄책감 이런 감정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죄책감도 이렇게 그 마음속에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담을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고독감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실제로 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 우리가 감정들을 안 들으려고 이렇게 좁혀 놓으면 놓을수록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닫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은 점점 커진다고 이전 강의에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감정이 들어오면 그래 너 왔구나. 그래 내가 너를 반기진 않지만 그래 잠깐 이따 가렴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들어오면 또 그 감정도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한번 해줘 보고요. 그리고 그 감정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귀 기울여서 한번 얘기도 나눠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감정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넣어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고요. 하지만 내가 그러한 힘이 지금 그런 힘조차도 없어. 내가 복지관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런 감정들을 느껴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내가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들과 이렇게 그런 고마움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 감정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지금 어딘가를 나갈 수 있는 힘도 별로 없어.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슬픔만 가득해. 이런 이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저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요. 바로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기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감정들이 속해져 있는, 감정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기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고 살려보는 이런 연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되살리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프랑스 영화고요. 작년에 나온 영화인데 카페 벨 에포크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요. 노년기에 계신 두 부부가요. 이 남성분이 종이 신문에 카툰을 그리는 이제 직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인터넷 신문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은퇴를 한 다음에 부인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계속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고요. 남편이 그거를 잘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뭔가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남편분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도 더 하게 되고 굉장히 시니컬한 이제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요 어느 기회에 초대장을 하나 받는데요. 그 영화 촬영 감독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당신이 인생에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그때를 알려주면 제가 그 세팅장을 마련해서 아주 비슷하게 그 세팅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그때 시대적인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세팅장을 하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남편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럼 한번 요거 한번 만들어 봐 라고 제안했던 게, 자신이 사랑했던 그 부인을 처음 만난 그 카페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이 배경에서 그 예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역할을 한 여자 배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 음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감정 이런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남성분이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이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카페 벨 에포크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우리 그 치매가 있는 분들, 치매 전 단계에 있는 어떤 인지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노년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과 아주 유사한 전략을 했을 때 우울감뿐만이 아니라 기억도 다시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최신의 연구 결과가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부분이 바로 그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2010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아마도 쉽게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우리 지금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었어요. 예.
그쵸? 그 다음 대통령은 누구였나요? 그분의 전에 전 대통령은 누구였나요? 자, 하면 이렇게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쉽게 있으시죠? 자,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점심을 어떤 걸 드셨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난감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 이름은 금방 생각나는데 오래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먹었던 점심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때 지난주 점심을 떠올리기 위해선 아주 특별하게 지난주 점심과 점심때 즈음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내가 있었던 사람들,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아, 그때 내가 뭐 먹었지? 이런 이제, 기억이 날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게요. 노년기에 우울감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런 분들한테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기억들, 떠올려 보라고 요청을 드리면 그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훈련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감도 상당히 줄어들고요. 우리의 머리에 있는 기억 기능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오래 외로움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 그 스트레스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위치가 망가지게 되면 기억도 저하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자, 요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뇌가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울감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저희가 한 50분 정도 되는 65세 이상의 노년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요. 저희가 이 훈련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훈련의 이름은 자서전 기억이에요. 자서전 기억 훈련입니다. 자, 이 훈련을 저희가 이제 한 달가량 했고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 그 일반적으로 인지 훈련을 이렇게 기억력 훈련을 하신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그분들보다 내 삶에 내 자서전의 기억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우울감은 훨씬 더 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하고 또 논문도 내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 훈련이 어떤 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삶에서 해볼 수 있게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을 하시게 되는 목표는 우리의 기억하는 기능도 향상할 뿐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우울감, 외로움,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이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는 한 분인데요. 예를 들면 70대 이후에 70대 후반에 이제 사별을 경험하신 남성분이셨고 자녀가 있지만 출가를 했고 잘 만나지는 못하고요. 이분은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만 뭔가 삶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내가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뭔가 조금 우울감도 있고 좀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요. 주 3회 복지관에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그것 이외에는 딱히 별다르게 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런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는데 우울감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렇게 우울감이 떨어지는 이런 그 효과를 좀 보았습니다. 자,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기억을 한번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기억이 조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특성이 있어요. 그냥 아무 기억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아주 구체적인 기억이어야 되고요. 그 기억이 반복되는 거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30년 내내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 그런 기억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항상 조간신문을 읽었어.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그날만 있었던 기억이면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30년 동안 조간신문을 읽었는데 그때는 그 신문에 어떤 기사가 기억이 나. 그 기사가 굉장히 독특했어. 그리고 그 기사를 읽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어. 그 기사를 하필 읽을 때 내 아들이 기어와서 이렇게 나한테 뭐 어떤 말을 했어.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자서전 기억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 연습 문장을 하나 드릴게요. 나는 지난번 여름에 바다에 갔습니다. 자, 요 기억은 자서전 기억일까요? 아닐까요? 요 기억은 자서전 기억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체성이 좀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 여름에 언제, 누구와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다에서, 요게 자서전적 기억입니다. 자, 이런 기억을 우리가 많이 만드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제 퀴즈입니다. 자, 누구누구 씨가 음주로 구속이 됐어요. 연예인이 이런 일들로 물의를 일으켜 슬퍼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자서전 기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지 않는 기억일까요? 자, 요거는 자서전 기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자서전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젯밤에 내가 집에서 어디서 무엇을 보는데 누구가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봤다. 그리고 그때 하필 그 뉴스를 내가 들었을 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굉장히 화가 났다. 자, 이런 기억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자서전 기억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앞에 놓으시고요. 만약에 옆에 배우자분이 계시거나 친구분이 계시거나 뭐 자녀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좀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단어를 제가 지하철이라는 단어를 드렸습니다. 이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구체적인 기억을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잠깐 요 영상을 이렇게 멈춰 놓으시고요. 적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서전적 기억은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매일 반복되지 않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씩 적어보셨나요? 자, 그리고 옆분하고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이렇게 피드백도 한번 줘보세요. 이게 정말 구체적이냐?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 사람 도와주기 위해선 언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하필 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기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분들이 같이 계시면요. 특히나 난 요새 기억력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 집안의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면 요 훈련을 가족분들이 좀 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가족분들이 아빠 이런 거 좀 해봐, 엄마 이런 거 좀 해봐, 그리고 적어보시라고 하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때로는 사진 같은 것도 좋아요. 앨범에 사진 찾아서 아빠 여기 언제야? 엄마 여기 언제야?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는 이런 훈련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외로움. 자, 외로움이라는 단어 떠올리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면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기억보다는요, 한 2주 전의 기억이 더 어렵습니다. 자, 어렸을 때 기억은 기억 속에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는데요. 2주 전의 기억은 이게 날라갈랑 말랑하고 있는 상태라서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감정 단어, 그리고 그게 최신의 것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옆분과 한번 공유도 한번 해보시고요. 서로 피드백도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레벨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자, 여기 6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6가지 단어들 중에서요, 여러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를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봐 주세요. 사랑받는, 유능한, 가치 있는, 인정받는, 성공한, 환영받는. 나를 잘 나타내는 단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잠깐 멈추고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같은 단어인데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단어 순위로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것도 멈추고요.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세요? 2가지 단어의 순위가 동일하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대부분은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를 잘 나타내는 단어는 유능한, 인정받는, 성공한, 가치 있는, 사랑받는, 환영받는 순위야. 어떤 분은 이렇게 적으셨고요. 나에게 중요한 단어는 사랑받는, 가치 있는, 환영받는 이런 단어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가 중요한 단어인데 나를 잘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네요. 저 뒤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찾아서요. 이제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나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은 안 하셨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경험을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나요? 라고 저랑 시작을 했는데요. 이 훈련을 저랑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내게 중요한 단어 이렇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아마 삶 속에서 잊었던 나의 긍정적인 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었던 어떤 기억들, 나를 누군가가 존중해 줬던 기억들, 이런 부분들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닌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계속 떠올려 보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 보시는 겁니다. 자, 외로움이라는 거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싶어, 나는 더 신뢰받는 사람이고 싶어 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믿을만하지 않은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더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 줬고 나를 믿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이 자서전 기억 훈련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거 맨날 이거 나한테 기억하는 거 해오라 그래서 내가 이거 기억 만들려고 지난주엔 친구들도 만났잖아. 내가 이거 기억 좀 잘하려고 매주 동아리에 가잖아. 복지관에 가잖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이제 여력이 좀 되시면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이런 기억들을 계속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자,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심리학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외로움을 다룰 수 있는 하나의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외로움 다루기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실습도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